귀요미입니다. 가게를 하는데 어떻게 돈 생각을 안 해?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돈 생각해야죠. 가게는 수익을 내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했던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운영을 할 때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가게를 운영할수록 점점 매출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게를 창업하면 이제 그때부터가 딱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어떻게 키울지, 내 브랜드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끊임없는 내적 동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루하루의 매출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외적 동기랑 내적 동기가 있어요.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뭐 돈이나 인센티브, 명예, 상사의 인정, 그리고 내적 동기는 제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얻고, 일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게 내적 동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외적 동기가 더 강해진 거예요. 자영업은 좀 불규칙하긴 하지만 제가 원래 받던 월급의 한 2배 정도를 벌었었어요. 돈을 벌었을 때는 만족했죠. 왜냐면 받아본 적 없는 월급이니까. 근데 저는 그 순간만 잠깐 기쁘고 계속 저를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왜 우리는 가게가 잘 되는데 기쁘지 않을까? 왜 재밌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했어요. 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월급도 성에 안 차더라고요. 가게에 신메뉴가 나오면 매출이 올라요. 그래서 신메뉴가 나오면 매출이 이렇게 오르고 다시 안정화되고 다시 오르고 안정화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외적 동기가 강했잖아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게에서 그래서 신메뉴가 한 달에 막 2번씩 나온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신메뉴가 나오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려고 신메뉴를 계속 만들어요. 근데 이게 또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생각했던 거는 매출이 의미가 강했으니까 좀 즐겁지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이 없고 그냥 압박만 계속 되는 거예요. 신메뉴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매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의 브랜드의 가치를 좀 더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에너지 분배를 못했어요. 제가 손님들이 DM으로 맛있다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배달 후기 잘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가끔 유튜브 댓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신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은 너무 감동적이니까 캡처를 해서 제 일기장에다가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 순간만 동생이랑 이거 봐봐 이러면서 좋고 다시 매출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고 그런 거에서 만족감을 얻고 앞으로 내 브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겠다.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자꾸 하루하루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재미도 없고 의무감만 들고 그냥 의지적으로 끌고는 나가는데 내 안에서 보람이 없으니까 힘을 내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나 지금 힘들다. 한순간도 즐겁지가 않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나온 거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이 외재적 동기부여 요인 중 하나로 보는 인센티브는 직원들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바꿀 뿐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를 하지는 못한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끝없는 혜택을 주며 당근을 흔들지만 그저 회사를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할 뿐 외재적 보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만 내재적 동기를 부여할 순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통해서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가게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옛날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를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외적 동기에 편향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그렇게 교육받잖아요. 뭐 너 지금 이거 숙제하면은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내적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을 앞두고 계시다면은 내가 왜 가게를 하고 싶은지, 내 브랜드의 가치관은 뭔지, 가게를 창업한 후에는 내 가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고 이상적인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내적 동기에 대해서 아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장 돈이 급하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도 나중에라도 내적 동기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일 믿을 수 없고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처음에 돈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재미였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영역을 찾고 그 일의 성취보다는 그 일 과정 자체를 즐기더라고요. 제가 못했던 거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 일을 즐기려면은 탁월성 영역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탁월성 영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워렌 버핏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출근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탭댄스를 추면서 출근한대요. 제가 원하는 삶이 그거였어요. 물론 원하는 일을 하려면 99가지의 싫어하는 일이랑 딱 한 가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너무 좋아서 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출근하는 걸 싫어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건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고, 아닌 것 같지만 불안해서 놓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돈뿐이라면 앞 영상에 나온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해봤으면 좋겠고, 더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해서 자신의 내적 동기가 뭔지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떠드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탔거든요. 저를 이렇게 많이 태운 발리 여행 영상을 뒤에 준비했습니다. 발리 영상도 끝까지 함께 잘 봐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응. 스무디 볼이 엄청 시원해. 지금 첫날입니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여기 애기들이 있어. 몽키 포레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에 몽키가 있어요. 과일 먹고 있어. 지금 매일 블로그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오늘도 블로그 일기를 쓸 거예요. 이곳 3일차. 좀 잘 나왔죠? 오늘 뜨갈랄랑 수영장. 바투르 투어 떠납니다. 하늘에 별이 진짜 많은데 나오지 않네요. 바투르 지프 투어. 오, it's good. 해가 너무 많이 들어. 약간 우리나라 건데. 자,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바투루 강, 바투루 산. 맛있어? 무슨 맛인데? 아삭아삭. 맛은 어때? 약간 초당수수 계열인데? 오, 자전거. 만족스러운가요? 야. 얼마였지? 15,000원. 싸긴 싸다. 연어 스테이크 진짜 맛있음. 야, 사실 완전 대박 떴어. 대박 떴어. 이 길을 이제 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와우. 그래서 여기 후레쉬를 이렇게 켜놓고 가야 돼요. 식당이 있으면 좀 밝은데 맞아. 식당가 지낼 때마다 밝아졌잖아. 저 앞에 또 달리. 다시 어두움. 떠나가는 그녀를 기억했다. 한식이 너무 땡겨서 윤식당 촬영지 와서 한식 먹으러 왔어요. 버섯 같은데? 라면 맛있는. 잘 끓였다. 괜찮잖아.